피그마에 일단 가입을 하면 이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서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팀이 있거나 회사가 있거나 그런 단체로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에 전문 팀용,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 한다 그러면은 무료로 시작을 하세요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무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짜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피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리소스로 막 반영해서 하는 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피그마로 디자인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창이 이렇게 막 열려요. 이렇게 전체를 열은 상태고 당연히 구글로 로그인을 한 상태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처음에 설치도 안 했다. 이건 설치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가져다 쓰기 전에는 일반적인 빈 문서, 무제라는 부분 있죠.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현재는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문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팀 프로젝트가 있고 일반적인 문서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 일단 이름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리네임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엔터를 하면 이 문서의 이름은 피그마 01이 된 거예요. 현재 이 보드는 일단 오른쪽에 XP하고 요건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선택할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샵으로 돼 있죠. 클릭하자마자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한 그 사이즈, 안드로이드, 아이폰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데스크탑 이렇게 데스크탑이다. 맥북 에어부터 해서 오른쪽에 해상도만 일단 보시면 돼요. 데스크탑 현재는 이게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화면은 더 크니까 1280에 720 뭐 이런 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용의 어떤 모바일 페이지를 만든다. 그리고 그 모바일 앱을 가지고 실으면 되거든요. URL을. 그러니까 일단 개발을 두 개의 프레임으로 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 방법은 피그마를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새로 고침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마 아이폰 15든 몇이든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사항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뭐 일단은 14 프로를 일단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하죠. 툴. 액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툴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로를 수정하는 거, 세로를 수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가운데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가운데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핸드폰이니까. 제가 안드로이드 소형을 눌렀어요. 안드로이드 스몰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맞춰져요. 이거는 프로로 하고 이건 스몰로 하고 좀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다시 아이폰 14 프로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드래그, 그 다시 샵 누르고 안드로이드 대형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 앱용 개발도 좋지만 지금 딜리트해서 제거한 거예요. PC로 해서 뭔가를 좀 개발을 데스크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샵을 누르고 핸드폰 선택된 거를 해제를 하는 거죠. 태블릿용도 좋지만 거의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데스크탑으로 개발해서 반응형으로 태블릿까지는 커버를 합니다. 아니면 핸드폰용, 모바일용으로 해서 태블릿까지는 커버를 해요. 주로 많이 하는 거는 데스크탑인데 꼭 맥북 에어 이런 게 아니고 사이즈예요. 그냥 현재 사이즈의 이 해상도를 보는 거니까 와이어 프레임인지 뭔지. TV다. 나 TV 아닌데. 아니에요. 이거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TV면은 이렇게 현재 만들어졌죠. 이건 지금 클릭하면서 움직이면은 XY 가로 세로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모양의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그러니까 이거 해상도예요. 1920에 1080 으로 해서 가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름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름만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 때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수정해야 실제 사이즈가 수정이 돼요. 1920 그리고 1080 이렇게 하면 엄청 커졌죠. 도저히 강의 화면으로는 작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팁을 드리면 피그마도 피그마지만 실제 지금은 8K까지 있는 상태라 거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 900에서 1000 정도의 넓이를 만들어요. 근데 가로로 꽉 찬 거, 이걸 이제 BG 배경으로 해서 1920으로 하거나 아니면 3840이 내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이렇게 만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배경의 배경은 거의 3000 정도 사이즈로 맞추는 추세입니다. 일단 그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다시 피그마 강의로 넘어와서 현재 넓이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6대9로 해서 와이드로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1080에 720, 1280에 720 이어야 되겠군요. 1280에 720. 실제 아래에 있는 게 픽셀이에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이름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아까 스마트폰으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어차피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딜리트 어디에 저장도 된 것도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하려면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일반적인 사이즈를 일단 만들어주고 여기에 모든 기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퍼센트로 만들어주고 두 군데 다 반영을 시키는 거죠.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에도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웹 앱을 이용해서 프레임만 앱이지 속안에 구동되는 건 일반 웹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들어가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다르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래 여기 그려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렇게. 선택하면은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수동으로 만든 거. 얘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가져온 거.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사이즈만 다르고 뭐 포토샵으로 하면 이거 레이어라고 예를 들죠. 요게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내가 드래그해서 모양을 애초에 만들고 결정을 하거나 이거는 딜리트해서 없애고 데스크탑용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프레임. 그리고 오른쪽에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냐면 이 브라우저에서 이게 한국어로 만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체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브라우저 상단에 주소 표시줄에 보면은 번역하는 게 있어요. 번역하지 않기. 기본 영어로 다시 바꿔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는 툴이에요. 선택하는 툴이고 얘는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를. 규격을 만드는 거죠. 규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딱 봐도 사각형이죠. 클릭하면 실선 뭐 요렇게 지금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메뉴를 만든다든가 요렇게 벗어나지 않게 레드라인이 나오고 여기도 요렇게 레드라인이 나오고 요렇게 올려서 레드라인이 그 외부로 해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죠. 이렇게 벗어났으면 레드라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양이 하나의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상단에 어떤 로고라든가 메뉴 또는 떠있는 메뉴, 고정적인 메뉴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원형은 그냥 이렇게 만들지만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각형이에요. 그냥 하면. 하지만 원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동그란 자체의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살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부분을 선택해서 그리니까 모양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Shift 누르면 균등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Shift 놓으면은 그냥 자유자재로 만들어지고 근데 사실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지. 얘 안 써요. 주로 얘나 얘를 씁니다. 물론 어쩌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별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웹사이트에서 별을 만들어서 하는 건 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별이 아닌 요거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 PC에 있는 컴퓨터에 이미지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폴더를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건 하나의 웹페이지가 있고 웹페이지에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딜리트, 쉬프트 누르고 동시에 딜리트. 얘도 클릭해서 딜리트. 이미지 가져오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미지도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펜으로 쓰는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베이지 곡선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글쎄요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 딜리트 해주고 이건 많이 씁니다. 텍스트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력을. 클릭 한번 하면 이렇게 뭐 한글이든 영문이든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입력한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한 클릭이 해제되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좌우 균등 분배되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 폰트, 컬러 이런 거 오른쪽에 보면은 선택이 되면 이 텍스트의 속성을 만들어 줍니다. 뭐 검정색이 현재 기본 선택이 됐고 빨간색을 하든 무슨 색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컬러 선택이 된다. 클릭하면 다시 이 선택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스트로크는 실선이에요. 근데 뭐 굳이 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뭐 나름 해서 크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좀 크게 할게요. 50? 너무 큰가요? 아 50은 너무 크네. 30? 좋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했는데 스트로크 실선은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 스트로크 있죠? 마이너스 표시하면 해제가 된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어떤
설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